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홍천, 김경진, 양기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직 의원 세 분과 제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오늘의 키워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1대 2. 이게 뭔지 뉴스를 보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었거든요. 5대 1대 2로 기각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판례를 적는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 아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것, 여기 5대 1대 2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 담긴 의미가 뭘지 한 줄씩 좀 써주시면 되거든요. 한 줄씩? 예, 한 단어도 되고 한 줄도 되고 지난번에는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그림도 그리시면 되고요. 나는 처음인데요. 예, 안 계신 동안 저희가 한번 판례를 네. 도입을 해봤어요. 세 분 쓰시는 동안 지금 저희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뭐 뉴스 보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관 8분이 계시고 이 중에 5명의 기각 그리고 1명의 인용, 2명의 각하로 최종 기각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성향도 좀 적어놨는데 뭐 물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 기각 2명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나홀로 인용 판결을 이제 소수 의견으로 기재를 했고요. 보면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쓰신 것대로 한번 해보자면 이게 영어 쓰셨네요. 조홍천 의원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그 볼링 칠 때 네, 핀이 양쪽으로 남은 걸 스플릿이라고 하죠. 양쪽으로 남아 있는 거 예. 가운데만 넘기고. 그러니까 결코 지금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성향이다. 재판관의 구성이. 네. 그러니까 단일한 의견으로 나가기 힘들다. 그런 걸 오늘 뭐 극명하게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도 뭐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생각차. 저는 생강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 생각차. 생각차. 네. 생각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이게 각하냐 또는 인용 기각은 본안 판단이 전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각하는 본안 심리 안 하고 그냥 그 전 단계에서 드러내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 표결 정족수가 150이냐 200이냐 딱 그거잖아요. 예. 근데 그 물 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국가에 되게 엄중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직책이 인정이 되고 이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 각하 쪽 생각의 두 분이 있고 반면에 그게 아니고 이분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정당성도 약하고 예.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임시로 지금 넘겨받은 것에 불과한데 이 직에 대한 탄핵을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 이 본안 심리 가는 것하고 안 가는 분들의 생각 차이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보면. 예. 그리고 본안 심리 들어가서도 결국은 지금 세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야,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의 흐름이 정말 다양하구나. 예. 그래서 생각 차가 생각보다는 다양했다. 다양했다. 네. 뒤에 저희가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기각 5명 중에서도 의견이 한 분이 좀 엇갈렸으니까 네, 네. 그 얘기는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양기대 의원은 수면 위로라고 써주셨는데 뭐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가요? 오늘 예. 한덕수 권한대행 그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서 단순히 한 대행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말이 무성했잖아요. 헌재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야 거기에 무슨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재판관들의 뭐 성향 또 그 앞으로 그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예측 이런 것이 막 난무했었는데 이제 오늘 그 한덕수 대행 그 선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 뚜렷하게 그 재판관들의 성향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 소위 예. 5대 2대 1대 5대 2대 1의 그런 5대 3의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수면에 올라왔는데 네. 저는 그 기존에 진보 중도 성향의 5 그다음에 보수 성향의 3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 조금 더 양념을 쳐서 예. 정계선 재판관은 강하게 수면에 올라왔고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쪽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각에 가담을 하면서도 사실상 이 보수 쪽에 그 각하에 공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진보 중도와 이 보수 5대 3의 대결이 볼만하겠다. 앞으로 이제 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예. 이 수면 위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정문을 저도 읽어보기는 했는데 뭐 기각 의견이 먼저 쓰여져 있고 그 이후에 기각 안에서도 좀 엇갈리는 의견이 적혀 있고 인용 의견을 쓴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도 되게 길게 담겨 있더라고요. 조홍천 의원도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읽어봤어요. 좀 특징적으로 뭐 이 부분은 좀 짚어볼 만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그동안에 평의를 윤 총리, 우리 한 총리에 대해서는 평의를 별로 안 했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이렇게 뭐 5대 1대 2라고 하는데 저는 4대 1대 2대 1. 그러니까 그 기각을 다 같이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분 법정 의견 기각 중에 네 분은 네. 어쨌든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다. 근데 다만 국민의 신임을 뭐 배반했다고 볼 만한 뭐 그렇게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예. 라는 이유로 했었는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이건 위헌도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기각이라는 주문 하에 같이 묶였다고 해가지고 그걸 같은 걸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강한 성향을 좀 나타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각하 두 분보다도 김복형 그럼요. 재판관이 더 강한 성향을 네. 나타냈다. 네. 네. 저는 각하 뭐 이건 각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그러니까 6분이 뭐 150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뭐 어쨌든 최고 사법기관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뭐 존중은 하고 네. 또 따라야 되겠지만 예. 앞으로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150석 넘는 정당은 네. 지금 탄핵의 물꼬가 지금 완전히 트인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뭐 다 할 수 있네요. 권한 대행이다 하더라도 할 수 있고. 계속 한다. 예. 그 각하 의견 내신 재판관 두 분이 차관 예를 들었더라고요. 네. 지금 행안부 차관이나 국방부 차관, 예. 뭐 법무부 차관 같은 분들은 또 저 장관이 안 계셔가지고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대행인데 장관 대행인데 장관 대행을 하면서 위헌 위법한 직무상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차관은 지금 헌법상 탄핵 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차관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은 뭘 해도 탄핵 소추를 못한다. 또 해임 건의도 아마 못하겠죠. 장관에 대해서만 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견제 방법이 없지 않냐. 실제로 민주당하고 우원식 의장은 조금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7월 달인가요? 그때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대행이 있습니다. 예. 그분의 그때 뭐 방통위원장 올라오기만 하면은 막 다 탄핵시켰는데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나니까 직무대행 이상인 위원장까지 탄핵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고 본회의 표결되는 날 아마 이상인 대행이 자진 사퇴를 해서 네. 표결이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럼 그때 당시에 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라도 너 방통위원장 일을 하니까 당신도 탄핵 대상이야. 라는 게 없었으면 그 탄핵 소추 발의하고 보고하고 표결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관성이 좀 없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고. 또 앞으로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뭐 맘만 먹으면
뭐 151로 얼마든지 왜 170석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탄핵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줬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정말 장관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해임 건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정무적인 책임만 그냥 지는 건데 언제부턴가 해임 건의는 없어지고 탄핵만 해요. 네. 그러니까 해임 건의는 전쟁으로 치면 재래식 무기인데 네. 이건 핵무기예요. 탄핵은 핵무기.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북고해라는 핵무기를 계속 쓰고 네. 이게 지금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예. 핵전쟁이에요, 지금. 근데 뭐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거죠. 네. 그건 좀 상당히 유감입니다. 예.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각하 의견보다도 더 강하게 자기네 소신을 좀 얘기를 한 거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거를 개인 의견을 적시를 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 사유다. 라고 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뭐 소수 여당의 어떤 의도대로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등장을 하던데 그럼 지금 정계선, 김복형 두 사람의 의견은 정말 극과 극이고 둘이 충돌한다 뭐 이런 설도 있었잖아요. 좀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글쎄, 근데 저는 지금 이 현재 결정문만 가지고 보면 예. 김복형 재판관 기각 의견이 그렇게 과격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예, 세진 않아요.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물론 이제 국회에서 타협해서 합의해서 보내지 않으면 저로서는 이제 대행 입장에서는 이거 임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 거부의 의사표시로 볼 것이냐 그냥 정치적인 의사표시로 볼 것이냐 이 해석 문제도 있지만 예. 김복형 재판관의 이 얘기는 뭐냐면 국회에서 의결하고 하루 만에 지금 그 전에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가지고 하루 만에 지금 탄핵을 의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내심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국회에서 아무리 통과를 했다 그러지만 이 사람이 법률상 숨겨진 전과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네. 근데 그 체크 시간도 없이 체크할 어떤 시간 여력도 없이 곧바로 탄핵을 지금 한덕수 총리한테 임명을 안 한다고 당연히 의제해버리고 탄핵을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맥락으로 읽혀요. 시간을 너무 조금 예. 주고 그래서, 결정하라고 할 수 예. 있냐. 예. 제가 보기에는 가령 지금 이제 국회에서 세 명에 대해서 추천을 했고 네.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임명을 미루고 있으면 가령 국회에서 한 총리 국회로 이렇게 출석을 시킨 다음에 왜 임명을 안 하는 겁니까?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계속 네. 얘기를 해보고 네. 한 총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명확한 어떤 답을 못하는 상태에서 임명을 계속 거부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김복형 재판관님의 지금 요 판결하고는 또 좀 상황 맥락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반드시 극단적으로 대립한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결정에서 김복형 재판관의 결정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하나씩 보면 네. 과연 이분이 절대적으로 지금 그냥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어떤 사고의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양기대 의원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저는 네. 오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서 세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예. 뭐냐면 일단은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 이런 게 없다. 네. 그래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란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 헌재 자체가 이번에 판단을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은 8명 재판관 전원이 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계엄이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직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 의견 정립이 안 됐다. 뭐 서로들 각자 지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에 담지 않았다. 그게 예. 첫째고 두 번째는 속내는 있는데 이번에 드러내면 나중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어떤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좀 숨겼다. 뭐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서 자료나 객관적 뭐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결국 내란이나 계엄, 비상계엄이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 그건 예. 하나 했고 두 번째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인데 오늘 네. 뭐 두 분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은 적어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 기각을 한 네 분의 문영배 대행을 포함한 네 분은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은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탄핵을 할 정도는 아니다. 예. 그런 중대한 뭐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 김복형 재판관은 무슨 소리냐? 중대한 사유도 아니고 그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헌법재판관 이제 추가 임명이 앞으로도 계속 마은혁 재판관도 있고 또 앞으로도 추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을 줬다. 무슨 얘기냐면 김복형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번에 이게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네. 대행이 비록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했지만 그것은 대행의 재량권이다라고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법률과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 앞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영향을 미칠 그런 거다. 것들에 대한 예.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아까 조홍천 의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사실상 각한데 네. 왜 그럼 기각으로 갔느냐? 그 기각으로 간 이유는 적어도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왜냐하면 각하가 되면은 그 평의에 못 들어갑니다. 예, 본안을 논의할 이유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기각을 하고 들어가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그것을 적어도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라든가 그 이후에 올 재판관 예. 후보자 임명에 대한 뭔가 신호를 보냈다. 네. 그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음. 어찌됐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표결 그게 200이 아니라 151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6명이 예.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게 본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러다 예. 보면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탄핵 남발 정치적 또 감정적 탄핵 남발이 네. 계속 이어지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참 나쁜 나쁜 거네요. 그러면은. 정계선 예. 재판관에 대해서 뭐 덧붙여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혹시 뭐 아는 사이시거나 아니 모릅니다. 연수원에서 뭐 연수원은 저보다 9년 후배돼요. 예. 예. 근데 지금 재판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네. 재판을 하잖아요. 그 양심이 개인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게 네. 재판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이에요. 예. 재판관의 직업적 양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저쪽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고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이게 좀 좁혀지거든요. 네. 그래서 편의를 하는데 예. 이분은 좀 아직도 개인적 양심이 좀 앞서는 거 아닌가. 거기다 사감까지 좀 묻어나는 거 아닌가. 예. 사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감 어디 묻어놨어요? 결정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 특검 추천 안 한 거. 예. 그거 당신 이해 충돌인데 당신이 그 수사 대상으로 지금 지목이 됐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하니? 예. 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는 네. 정계선 조한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접 당사자예요. 본인 그렇죠. 문제네요. 그렇죠. 네. 최상목 거기에- 권한대행이 임명했으니까 그렇죠. 본인은 네. 어쨌든 한덕수 네, 대행은 한덕수 때는 안 되고. 아무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지금 비난을 하거든요. 본인 미임명에 대한 셀프 의견을 담은 거네요. 저는 여기. 그게 담겼다고 봅니다. 그게 네. 아니면은 예. 뭐 한덕수 대행이 뭡니까? 그 여당 의사를 고려해 가지고 현재 내부 상황을 악용해서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지연시키고자 할 목적으로 지금 자기를 임명을 안 한 것 같다. 예. 그리고 그게 등장합니다. 네. 결정문에.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다. 이다. 예. 이건 민주당에서 나올 얘기인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자기를 임명하지 않은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좀 이분의 그 민주주의 관여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물론 정당 간의 토론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하는 게 뭐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다수결로 가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그럼 어느 정도 토론과 대화를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사안을 처리하면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할까요? 지금 이때만 해도 12월 3일 날 저녁에 그 일이 터지고 뭐 내란이다 그러면서 수개다 그러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예. 매일 밀어붙이고 난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조금이나 반대하면 뭐 내란에 동조하는 거냐. 예. 내란 동조범이다. 예, 그렇게 막 밀어붙이던 때였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다수결이 민주주의고 그게 다수결로 함으로써 의무가 생기고 그걸 따르지 않은 거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는 거다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여야 관계 국회에서 제대로 토론하고 뭐 고민하고 의견 대안을 내고 하는 거 볼 적이 없습니다. 다 힘으로 밀어붙였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양기대 의원님? 예. 예. 민주당이잖아요. 예.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인정하셨어요, 바로. 예. 네. 아니, 나 180이야. 너 108이야. 어떻게? 그냥 이거 따라올래? 아니면 내 멋대로 할까?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네. 안 들어오니까 사실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여당 없이 진행했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3시간씩 했어요. 저 KBS 사장이나 네.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했습니다. 2박 3일 2박 3일하고. 요건 3시간 반. 예. 마음대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수결로 의결되면 이게 그냥 따라야 되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의원들 왜 그 각 상임위에 나가지고 뭐 골머리 싸매고 대안 내려고 그러고 300명 왜 필요해요? 국회의장하고 여당, 야당 원내대표 딱 3명만 국회 출근하고 나머지는 다 놀면 되지. 예. 솔직히 그 쪽수 싸움 하는 거잖아요. 세 분은 국회에 계실 땐 안 그랬나요? 아니, 그때 항상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했죠. 예. 아니, 그냥 너희끼리 다 해라. 네. 당론이다 그러고 맨날. 그럼 뭐냐, 그게. 양심에 따라가지고 국익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이게 예. 뭐냐. 허영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네. 국회에서 절충과 타협보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다수결이 민주주의다. 이거는 아니다. 그거는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관용, 자제, 이게 전제되지 않는 다수결은 다수에 의한 독재다. 지금 저 다수에 의한 독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안 따랐으니까 넌 위헌이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수 여당의 의도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다. 이게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 답변이 조금 길어졌는데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양기대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 사실 대통령의 어떤 탄핵 선고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정문이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거다라는 관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숫자로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 선고는 과연 몇 대 몇 정도로 지금 와 있을까? 이게 결론을 예측해달라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몇 대 몇 정도일까? 이걸 좀 써주시면 돼요.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입이 많이 무겁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결정문 속에도 좀 숨어 있을 것 같고 들으시는 얘기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좀 쓰시는 동안 가장 먼저 쓰신 김경진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제가 기대한 답은 아니었는데 네. 물음표 대 물음표로 쓰셨네요. 몰라요? 예. 모르겠어요. 오늘 결정문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좀 어떤 것 때문에 난 이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걸까요? 저는 사실은 각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하가 오늘 선고에 예, 있어서 오늘, 예. 네. 나하고 똑같네. 예. 왜냐하면 저기 그 헌재 해설서에도 저게 있었고 물론 사례는 없었지만 그 전에 이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다음에 본직
바뀐 총리에 대한 탄핵 그럼 각각의 사유를 가지고 권한대행 시절의 뭔가 잘못은 이게 대통령 탄핵에 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재 내부의 교과서에서도 있었고 또 예. 그런 학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봤는데 네. 오늘 헌법재판관들께서 얘기하신 이 각하의 이유 또 정작 이게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유를 보니까 네. 생각이 이게 많이 다른 거예요. 보면 많이 다르다. 예, 이게 파면 그러니까 공직에 대한 파면, 총리라고 예. 하는 공직에 대한 파면이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별도 권한대행직을 헌재가 헌법이 신설한 거냐 아닌 거냐 지금 그걸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우리 범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생각을 하시고 거기까지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성향을 가지고 예.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측은 할 수는 뭐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아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아까 이 지금 5분의 기각 그다음에 1분의 인용 2분의 각하 이 상황을 가지고 보면 헌재 안에서 일단 윤 대통령 파면하려면 6명이 합의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6명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들이 돌잖아요. 예. 최소한 그건 사실일 수 있겠다. 그건 사실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려보면 이게 그 선고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얘기가 만약에 각하 결론으로 나게 되면 한덕수 총리를 이제 탄핵 소추한 것 자체가 좀 무효화가 되면서 네. 그 이후에 권한대행으로 왔던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의 어떤 지위 이게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인들도 지금 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이니 그런 이제 같이 포함된 2명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소지를 낳을 만한 판결은 안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논란의 소지지 예. 여전히 지금 유효하게 어쩌면 이게 탄핵이 이루어졌으면 아무리 이게 지금 각하 사유라고 할지라도 일단은 잠정적으로 절차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대대행의 어떤 행위의 효력이 저는 곧바로 부인될까 그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확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이게 뭐 헌법 재판을 통해서 정리가 되든지 또는 법의 입법화를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곧바로 그렇게 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탄핵 영향을- 심리 과정에서 네. 중요한 뭘 했다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갈게요. 양기대 의원도 쓰셨는데 네. 저는 뭐 어, 좀 글을 쓰셨네요. 전국 흐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네. 두 가지를 쓰셨어요. 네. 예, 저는 사실 숫자를 기대했는데 이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탄핵 결정 여부가 추미애 관심사잖아요. 예. 그럼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그 심판 선고가 어떤 시그널을 주냐가 이제 더 관심이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앞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시계 제로가 좀 깊어졌다.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어쨌든 지금 2대 1대 5잖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5대 3 구도, 더 극단적으로 4대 4 구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물밑에서 뭔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수면 위로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어떤 종착적으로 가는 것 같이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혼란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혼란을? 측면에서. 예. 그게 이제 더구나 26일 날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고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전국의 흐름들, 더 강력한 아마 여야 정치권 보수 진보 지정의 극렬한 대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가열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랬을 때 과연 특히 보수 쪽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자, 비상계엄은 분명히 그날 당일날 뭐 국민들도 TV를 통해서 다 봤고 또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런 점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되게 50% 이상, 뭐 60%까지 가는 여론조사가 거의 다 대부분인데 네. 그랬을 때 이 보수 측 재판관들도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에 대한 뭐 기각이나 각하를 한다는 것은 양심상 또 국민적 대다수 국민적 바람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썩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보수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상 문제라든지 예. 또 객관적 증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지금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또 한편에서는 진보나 중도 재판관들이 때로는 좀 본인들이 보수 쪽 재판관들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하고 있고 또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을 임명한 윤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또 뭐 대법원장도 있지만 네. 그런 것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얽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 26일 항소심 선고 그다음에 그런 전국의 흐름을 보면서 물론 28일 날 바로 선고를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네. 그 이후로 넘어간다면 4월 초로 넘어간다면 그 사이에 이뤄질 여러 가지 전국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네. 적어도 우리 보수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뒤까지 좀 충분히 미뤄졌다고 네. 판단하고 예. 대세는 탄핵 인용으로 가자. 예. 이런 흐름이 잡힌다면 저는 또 탄핵 인용될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전국의 흐름을 좀 보면서 움직일 거고 예. 현재 몇 대 헌재라는 몇인지 게 말아야- 오늘 아까 정계선 그 재판관 얘기도 했지만 네. 이게 법률적이고 뭐 나름대로 사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의 그런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꽤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는 진보 보수 양쪽 다 뭐 중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의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 상황을 좀 볼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왜? 예. 만에 하나 지금 다수의 국민이 그 탄핵 인용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런 그 안개 속 그런 지금 헌재 구도 속에서 계속 혼란만 가중되면 이게 이제 전국의 불안으로 또 지지자들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빨리 하고 예. 또 국민들이 다수가 바라는 탄핵의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랑도 맞물려 있어가지고 뭐 스케줄이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조홍천 의원 답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4대 물음표네요. 또 4대 뒤에는 뭘까요? 4명은 확실하다. 제가 판결 선고 예측하는 거는 뭐 다 거부하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예. 앵커께서 하도 너무 닥달했죠, 제가. 숫자를 기대했다는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예. 제가 뭐 앵커 도우미로서 네. 4명은 저도 알 것 같아요. 예.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탄핵, 윤 대통령 탄핵은 뭐 이번 주에 하냐, 다음 주에 하냐, 다음 달 초에 하냐, 뭐 어쨌든 보름 안짝에 끝나는데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사건은요 아마 한 2, 3년 넘게 끌 겁니다. 그 정도 걸려요? 예. 네. 증인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는 엄격한 그 증거조사를 거치고 네. 정말 꼼꼼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아무리 탄핵 심판이라도 어쨌든 사실 인정을 하고 사실 인정에는 증거를 통해서 사실 인정을 하고 그 인정된 사실을 가지고 법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위법한 위헌인 사항이 나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나 중대한 거냐 예. 이 과정을 거치겠죠. 제일 앞단에 사실 인정 이 부분이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탄핵 심판에 준용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이건 온당치 않다라고 네. 계속 해왔죠. 그것들이 대부분 뭐 탄핵 심판에서는 뭐 그걸 증거로 활용해 가지고 사실 인정하는데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그것들이 배척이 되고 증거로 쓰지 못함에 따라 예. 나중에 2년 후, 3년 후에 대법원에서 확정될 이 내란죄 관련 사실관계와 요 얼마 안 있으면 나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중에 기본적인 것이 달라질 경우 그러면은
이거 전혀 다른 얘기를 가지고 탄핵을 했네. 음. 전혀 다른 얘기 가지고 기각을 했네. 예. 라고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아마 기둥뿌리를 뒤흔드는 네.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아리까리하면 좀 빼고 네. 너무 빼니까 사실 인정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많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분 정도는 그거 다 인정된다 라고 하고 계실 것 같고 나머지 4분들은 이렇게 갖다가 나중에 어떡하려고 뭐 뒷감당 되냐. 그리고 또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약 뭐 한 5대3 뭐 5대4 정도는 되니까 예. 그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반대하는 숫자가. 네. 그러니까 그 반발을 고려해서 결정문에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 책을 잡히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또 사실 인정, 또 증거 관계가 또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거 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우리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은 예. 아직 덜 익었는데 조금 빨리 꺼내놓은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이 합치가 좀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쟁점이 많을 거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든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부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고 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떠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아직은 아닌지 이게 뭐 아니다 하다 보면 정말 아닌 걸로 갈 건지는 예.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상태 아닐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다들 기대는 했는데 탄핵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부분은 결정문에 담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그런 결정문이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이걸 좀 의도한 거라고 보세요? 스포 방지 뭐 이런 걸까요? 뭐 그건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주요 쟁점도 아니고 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때 사실은 당시에 국무위원들은 사실 뭐 대통령 부속실의 수석들도 이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전체적인 네. 정황 자체가.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그냥 걷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심의 저항이라든지 논란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이게 추측이라든지 쟁점을 안 만들어 가려고 했을 수 있죠. 분명히 네. 헌재에서. 그 내란 행위 부분을 빼버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근데 대통령은 또 다르니까 네. 그걸 근데 빼냐 넣냐가. 제가 소설 한번 이게 순추측성 소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 소설 되게 네. 좋아합니다. 네. 네. 아니, 무슨 근거는 전혀 없는데요. 이게 어쨌든 윤 대통령님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지금 8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윤 대통령님의 12월 3일 저녁에 행위만 가지고 본다면 그건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 말대로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헌 위법의 계엄이 맞아요 보면. 예.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네. 헌정사상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 대통령님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다음번 국가 운영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보면 현실적인 상황이. 뭐 현 시점에서는 예. 예. 그러면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시겠고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현재 어떤 사건만 가지고 심리를 해야겠지만 예. 과연 그러면 헌법재판관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머릿속에 없을까? 아, 다음은 이재명 대표다. 뭐 이런 네. 것에 대한 네. 생각이요. 예. 그러면 이게 6명이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가령 한두 분이라도 자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 예.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쉽게 탄핵 결정을 내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거 편치 않아.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합의가 잘 안 돼. 거기다가 방금 조홍천 선배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그 쟁점들이 사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뤄질 거 아니에요, 보면. 예, 네. 그러면 이게 헌재의 심의 과정이 정말 진지한 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다가 4월 18일이 왔다. 네, 그때까지. 그러면 놓고 나갈 거다. 헌재 재판이 예. 그냥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 유지, 직위는 복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란죄로 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근데 어쩌면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면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이 지금이야말로 정치적인 대타협을 해서 개헌도 하고 예. 국가의 어떤 미래 체계도 뭔가 새롭게 좀 구상을 하고 네. 지금은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 했던 얘기 여당 가면은 180도 바꿔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서로 공수가 뒤바뀌죠. 예, 그래 완전히 그냥 그 입장에 따라서 자기 말을 그냥 식은죽 뒤바꾸고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들을 다 해대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시스템을 끊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대한민국에 결정적인 뭔가 극단적인 처방과 이게 쇼크가 있어야 되는데 현명한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예. 해봐요. 저는 양기대 의원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뭐 전국 흐름과 이재명 대표도 쓰셨으니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잖아요. 26일에. 그럼 그 이후에 대통령 선고가 있게 되면 그 선고 결과를 이재명 대표 걸 보고 좀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세요? 예를 들면 이게 유죄가 또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뭐 파면을 인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경진 의원님도 언뜻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가 왜 이 전국 흐름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현재 지금 아까 정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명은 탄핵 인용에 대해서 확고한 지금 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나머지 이 4명인데 그중에 적어도 조한창하고 김정영식 예. 두 분은 상당히 확신범적인 여러 가지 그동안 확실한 보수 성향을 적인 드러내고 했는데 계셨고,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굉장히 지금 스윙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분은 보수 쪽에서 쓸 수도 있고 또 진보나 중도 쪽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이야. 예. 그래서 그랬을 때 다시 반복되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나왔을 때 그러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일부는 그거에 대해서 향후 나라의 미래 또 우리 국가가 가야 할 여러 가지 이 부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법률적, 사실적 플러스 이 종합적, 정치적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여지가 상당히 더 있을 수 있는데 예. 만약에 그냥 진영 논리로만 하고 아까 우리 조홍천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관계라든지 또 형사재판도 고려하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폭이 좁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4월 18일이 그 문영배, 이미순 두 분이 퇴임 날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뭐 극단적으로 보면 그냥 방치해놓고 가버린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네.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어도 4월 11일 정도에는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내려야 한다. 기각이건 뭐 인용이건 결론이건. 뭐 예. 간에 헌재는 마지노선을 적어도 4월 11일까지는 해놓고 예. 지금부터 날짜를 정해놓고 빨리 하면 더 좋고 네. 그걸 해야 한다는 걸 헌재 재판관들 강력히 저는 부탁 겸 촉구하고 싶고 예.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이 탄핵이 그냥 거의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또 기각이 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불안하죠, 계속. 불안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적어도 국민들이 또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그냥 감정이 있고 또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조급하다고 해서 막 내지른다는 식으로 예. 이 탄핵을 공짜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예. 그 점 꼭 제가 아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어, 이거 엔딩 멘트로 네, 듣고, 총리 예. 권한대행 150일로 되니까요. 네. 야, 그러면 40여 임명해. 안 하면 또 탄핵이야.
민주당 지금 당장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 한덕수 권한대행 복귀하자마자 네. 임명 안 하면 또 탄핵할 또 거다 탄핵이야. 이렇게. 라고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정말 이건 국민을 아주 우습게 하는 처사고요. 예. 그리고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정치 상황을 봐가면서 주문을 왔다 갔다 한다? 이건 뭐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건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네. 나라 망합니다. 예. 절대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만약에 그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네. 아마 이 나라는 정말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